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올해 마지막 대형 IPO로 예상되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기업 분석과 청약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는 46,000원, 에코프로 그룹의 알짜 기업, 이건 못 참지 라고 제목을 지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최대 주주는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는 공모전 절반이 조금 넘는 53.95%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모가 진행된 이후에도 에코프로의 지분율은 43%로 압도적인 최대 주주입니다. 에코프로는 지난 7월 26일 153만 9천 원의 고점을 기록하였지만 현재 조금 하락하여 90만 1,000원입니다. 그럼에도 시가총액 23조 9,915억 원이고 코스닥 2위인 상황입니다. 이어서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은 7월 26일 58만 4천 원의 고점을 기록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5만 3천 원의 주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꽤 많이 하락하였지만 시가총액 24조 7,437억 원입니다. 코스닥 1위 기업입니다. 이어서 에코프로 그룹의 마지막 상장사인 에코프로 HN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HN은 8월 8일 12만 7,300원의 고점을 기록하였고 이후 하락하여 7만 1,200원의 주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1조 897억 원이고 코스닥 56위 기업입니다. 에코프로는 이미 상장된 에코프로비엠의 지분 45.6%를 보유하고 있고 에코프로 HN의 지분 31.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에코프로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HN,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기업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이고 에코프로 HN은 환경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모가 진행되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전구체를 개발,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에코프로비엠의 관계를 알기 위해 2차 전지부터 전기차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2차 전지를 만들기 위해선 필수적인 광물들을 채굴해야 됩니다. 채굴한 이후에는 양극자의 원료가 되는 전구체를 만들고 이 전구체와 리튬을 이용하여 양극재를 만듭니다. 양극재와 여러 소재를 이용하여 2차 전지를 만들고 2차 전지가 전기차에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은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이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양극재의 소재가 되는 전구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로부터 전구체를 상당 부분 공급받기에 전구체 내재화 비율이 경쟁사인 LNF, 포스코 케미칼, 코스모 신소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에코프로 그룹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을 통해 리튬을 공급받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통해 전구체를 공급받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이렇게 공급받은 전구체와 수산화 리튬을 이용하여 양극재를 만들고 있고 에코프로 CNG는 폐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코프로 그룹은 완벽한 사이클을 갖추고 있고 이를 통해 시너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직 상장을 하지 않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에코프로 CNG도 앞으로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품목별 매출 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매출이 NCM 전구체에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NCM도 뭔지 모르겠는데 전구체라는 말까지 붙어 있어 더욱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차 전지는 양극재와 음극재 그리고 양극재, 음극재 사이에서 리튬이온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전해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끔 배터리와 관련하여 화재 및 사고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터리에 화재가 발생하는 이유는 양극과 음극이 만나는 경우입니다. 양극과 음극이 만나면 매우 급격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큰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화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양극과 음극이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하게 하는 분리막도 필수 소재입니다. 양극재, 전해질, 분리막, 음극재를 2차 전지의 4대 소재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중 양극재는 2차 전지 제조 원가의 35%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소재입니다. 양극재는
리튬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배터리의 용량과 평균 전압을 결정합니다. 2차 전지가 충전이 가능하게 하는 핵심 원료인 것입니다. 이어서 전구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구체란 말이 매우 어려워 보이지만 전구체의 전이 앞전자라는 것을 아시면 매우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화학 반응을 통해 어떤 물질 A를 만든다면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물질 A, 바로 이전 물질을 전구체라고 부릅니다. 말이 어렵지? 어떤 물질을 만들기 위한 원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에서 전구체는 양극재를 만드는 원료입니다. 양극재 제조 원가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양극재 제조 과정을 살펴보면 매우 다양한 과정을 통해 양극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재료를 통해 전구체를 만들고 전구체에 수산화 리튬을 더해서 만드는 큰 줄기의 과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양극재에 쓰이는 금속 원소의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등이 주로 사용되는데 각각 특성이 있습니다. 니켈을 사용하면 에너지 밀도가 올라가고 코발트를 사용하면 안정성과 배터리의 수명이 늘어납니다. 망간을 사용하면 안정성이 늘어나고 알루미늄을 사용하면 출력이 높아집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이 중에서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니켈이 80% 이상 포함된 하이니켈 전구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전기차용 NCM 811 전구체를 세계 최초로 양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전기차용 NCM 9 2분의 1, 2분의 1 전구체를 세계 최초로 양산하였습니다. NCM 811, 말이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각 원소별 비율을 의미합니다. NCM 811은 니켈이 8, 코발트가 1, 망간이 1의 비율로 들어있는 전구체입니다. 니켈 비중이 80%가 넘기에 하이니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전한 NCM9 2분의 1, 2분의 1은 니켈이 9, 코발트가 2분의 1, 망간이 2분의 1 비율인 전구체입니다. 니켈 비중이 88%가 넘습니다. 이처럼 기술은 니켈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니켈을 많이 넣으려고 할까요? 니켈은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니켈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에너지 밀도가 높아져서 자동차의 주행거리가 높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니켈의 가격이 코발트 가격의 약 절반이기에 배터리의 단가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발트는 대표적인 분쟁 강물입니다. 아프리카의 콩고 민주공화국 및 주변국에서 무장 세력들이 광물의 채굴과 유통을 장악하고 있고 여기서 나온 자금을 통해 분쟁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인명피해, 인권침해, 환경 문제가 사회적으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즉 코발트는 성능이나 가격,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적게 쓰면 쓸수록 유리한 상황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주력 상품인 NCM,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는 가격은 비싸지만 용량, 에너지 밀도가 우수합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생산하고 있진 않지만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도 최근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LFP 배터리는 가격 경쟁력이 높고 수명과 안정성 면에서 NCM 배터리보다 우수합니다. 그러나 용량이 작고 에너지 밀도가 매우 낮아서 주행거리가 짧고 무거운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렴한 가격이 매력적이라 LFP 배터리를 채용한 전기차를 매우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모델 Y 후륜구동 모델은 LFP 배터리를 채용하여 가격을 많이 낮췄습니다. 다만 주행 가는 거리가 이전보다 짧은 350km입니다. 그리고 기아의 경차 A도 전기차 버전이 나왔습니다. 여기에도 LFP 배터리를 채용하여 가격을 많이 낮췄습니다. 반면 주행거리는 매우 짧은 205km입니다. KG 모빌리티 이전 쌍용차의 토레스에도 LFP를 채택한 전기차인 토레스 EVX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주행거리가 짧지만 가격이 저렴하여 최근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현대차 코나의 전기차와 GM의 전기차인 볼트가 다량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대규모 리콜을 선언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안정성이 높은 LFP 전구체가 주목을 받았지만 LFP 배터리가 아예 화재가 안 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LFP 배터리가 중국 내에서 활용되었기에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LFP 배터리를 사용해도 화재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LFP 배터리는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 철과 인산을 사용하였지만 어쩔 수 없이 리튬은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2차 전지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리튬 값이 오르면서 가격 차이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최근 리튬 가격이 급락함에 따라 LF 계열과의 가격 차이는 더욱 벌어질 수도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LFP 배터리는 재활용하는 것보다 다시 채굴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고 중국에서 개발되었기에 리사이클링과 관련된 기술도 없습니다. 이는 환경과 관련한 규제가 많아지는 북미, 유럽 등에서는 불리한 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LFP가 저렴한 장점은 있지만 전부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LFP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2023년 5월 크레딧 솔루션이 발표한 글로벌 양극재 및 전구체 시장 전망을 살펴보면 현재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주력하는 하이니켈 NCM보다 LFP 시장이 2배 이상 크지만 2027년에는 LFP보다 더 큰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이번에 모은 공모 자금을 대부분 공장 증설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증설을 통해 2022년 대비 2027년까지 7.4배로 생산 능력을 늘릴 예정입니다. 현재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세계 8위권 업체이지만 증설이 완료되는 2027년에는 5위권 업체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국 업체를 제외한다면 현재 4위 수준이고 2027년에는 1위 업체가 될 예정입니다. 최근 3년 매출처 추이를 살펴보면 매출의 대부분이 에코프로 BM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익성 지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2020년부터 매출액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 수익률은 그리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이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공모가 산정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희망 공모가액 밴드는 하단 36,200원, 상단 46,000원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한 비교회사는 국내 포스코 퓨처엠, LNF, 코스모 신소재 등 3개 회사, 해외 CNGR 1개 회사를 포함하여 4개 회사를 비교회사로 선정하였습니다. 비교회사를 간단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스코 퓨처엠을 살펴보면 포스코 퓨처엠은 양극재, 음극재 매출이 69.7%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 고점 69만 4천원을 기록하였고 이후 하락하여 현재 주가는 35만 9,500원입니다. 이어서 LNF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NF는 2차 전지용 양극 활물질, 양극재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매출 비중은 100%입니다. LNF는 지난 4월 34만 9,500원의 고점을 기록하였지만 현재는 하락을 지속하여 17만 3,400원의 주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양극 활물질 매출이 85.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23만 9,547원의 고점을 기록하였지만 현재 주가는 14만 9,400원입니다. 유일한 해외 비교회사인 중해인 신소재 CNGR은 양극재 및 소재 매출이 9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 사이 고점 93.5 위안을 기록한 이후 현재 50.65 위안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비교회사들의 8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의 시가총액을 사용하였습니다. 기준 마지막 날인 9월 20일 주가, 일주일 평균 주가, 1개월 평균 중 낮은 금액을 사용하였지만 9월 20일 이후 해당 회사들의 주가가 하락함에 따라 평균 6.05%의 시가총액이 줄었습니다. 4개 회사의 거래 배수를 76으로 구하였고 여기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기업 가치를 적용하여 적정 시가총액을 3조 9,574억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시가총액을 주식수로 나눈 주당 평가가액은 53,477원입니다. 구해진 주당 평가가액에서 14%에서 32.3%의 할인을 적용하였습니다. 32.3%의 할인을 적용한 하단은 36,200원, 14%의 할인을 적용한 상단은 46,000원이 된 것입니다. 상단인 46,000원 기준 시가총액은 3조 2,716억 원입니다. 사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3조 2,716억 원의 가치가 있는지 평가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지난 4월 10일 하나금융그룹은
에코프로 그룹의 가치를 산정한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해당 리포트에서는 2027년 기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적정 가치를 6조 7,810억 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미래 가치를 고려할 때 현재 공모가 상단은 그리 고평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중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를 만드는 핵심 소재는 양극재입니다. 양극재를 만드는 데 필요한 물질이 전구체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에코프로 비임 등의 전구체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에너지 밀도가 높고 주행거리가 긴 고성능 전구체, 하이니켈 전구체를 개발 공급하고 있지만 저렴하고 화재 안정성이 좋은 LFP 배터리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LFP 배터리는 성능이 낮고 주행거리가 짧아 엔트리급 저가 차량에 주로 사용되고 있고 재활용 측면에서 불리하기에 장기적으로는 LFP보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하이니켈 전구체가 더 많이 사용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공모가 확정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확정 공모가액은 청약 전일 발표가 됩니다. 하지만 상단인 46,000원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공모주 상황을 살펴보면 수요 측 결과가 좋을 경우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을 초과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하지만 대형 IPO는 아무리 수요 측 결과가 좋아도 상단으로 공모가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SK바이오사이언스, 카카오페이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사실 수요 측이 안 좋거나 보통이어도 공모가는 상단으로 유지됩니다. 크래프톤, 롯데렌탈, 파두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즉 과거의 사례를 살펴볼 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공모가는 밴드 상단인 46,000원이 거의 확정적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11월 8일 수요일 청약을 시작하여 11월 9일 목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공모가는 청약 전일인 11월 7일 화요일 확정이 됩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스톰테크와 청약 일정이 겹칩니다. 청약 시간은 1일차, 2일차 모두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이 되고 환불은 주말을 포함한 4일 뒤인 11월 13일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상장은 11월 17일 금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단독 상장이지만 변경될 여지가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약정보와 청약증권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우리사주조합에 20%의 주식을 배정하여 일반 청약자에게 25%의 주식을 배정하였습니다. 금액으로는 1,665억 원 규모입니다. 매우 큰 규모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우리사주조합에 20%의 주식이 배정되었기에 우리사주조합에 실권이 발생한다면 일반 청약자 분량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스의 직원 수는 574명에서 561명이고 1인당 평균 배정 규모는 2억 3,700만 원에서 2억 4,300만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이전에 진행되었던 두산 로보틱스의 평균 청약 규모가 2억 초반이었기에 실권이 없거나 매우 조금만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번 청약은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하이증권 세 곳의 증권사로 진행이 됩니다. 미래에셋증권에 가장 많은 67.9%의 주식이 배정되었고 NH투자증권은 29.1%, 하이투자증권은 3%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청약기간 중에도 비대면 계좌 개설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온라인으로 청약 시 모두 우대 등급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으로 청약 시 최대 24만 4천 주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24만 4천 주의 청약 증거금은 56억 1,200만 원입니다. NH투자증권은 청약기간 전일까지 개설해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NH투자증권은 등급이 매우 많지만 일반 등급 100%도 3만 5천 주를 청약할 수 있고 3만 5천 주의 청약 증거금은 8억 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하이투자증권입니다. 하이투자증권도 청약기간 전일까지 개설해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하이투자증권은 청약 등급 없이 모두 만주 청약이 가능합니다. 만주의 청약 증거금은 2억 3천만 원입니다. 이어서 최소 단위 청약과 청약 증거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은 최소 청약 단위가 10주입니다. 10주의 청약 증거금은 23만 원입니다. 하이투자증권만 최소 단위 청약이 20주이고
20주의 청약 증거금은 46만원입니다. 이어서 상장일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 46,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은 3조 2,716억 원입니다. 규모가 매우 큰 회사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가 172만 주가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은 18.7%이고 금액으로는 6,119억 원이 됩니다. 비율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시가총액 크기에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매우 큰 편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상장일 주체별 유통 물량 비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주주가 12.94%, 일반 청약자가 27.21%, 기관 투자자가 59.86%입니다. 상장일 매각할 수 있는 기존 주주가 12.94%로 아주 높은 것은 아니지만 금액으로는 791억 원이나 됩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를 살펴보면 단순히 기존 주주라고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소액주주 숫자를 살펴볼 때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주는 소액주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주주의 취득 단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기존 주주는 2020년에는 2,691원, 2022년 12월 6일에는 28,500원까지 다양한 취득 단가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작년 말 취득 단가도 28,500원으로 공모가액 밴드 상단보다 매우 낮은 점은 단점입니다. 상장 이후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 우선주, 신주인수 거부 사채는 없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임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 주식 매수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 중 2,691원에 행사할 수 있는 수량이 약 82만 9천 주이고 금액으로는 381억 원이 됩니다. 상장 직후 행사할 수 있는 스톡옵션이 많은 점은 조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무보유 확약 전 2022년부터 2023년 상장 종목 유통 물량과 비교해보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상장일 유통 물량은 성일하이텍, 두산로보틱스, 파도보다 조금 더 많고 WCP보다 조금 적은 수준입니다. 유통 물량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기관 투자자 의무보유 확약이 대폭 배정된다면 이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공모의 예상 균등 수량, 예상 비례 경쟁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두산로보틱스 청약에 참여한 청약자 수가 149만 6,346명이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배정된 균등 배정 방식의 주식수는 180만 9,500주입니다. 두산로보틱스에 참여한 청약자 수만큼만 참여한다고 해도 균등은 한 주 초반이 됩니다. 만약 이보다 더 많이 참여한다면 추첨 한 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상 비례 경쟁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로보틱스 당시 총 청약금은 33조 1,082억 원이었습니다. 해당 금액이 그대로 청약에 참여한다고 계산한다면 비례 경쟁률은 795.39대1입니다. 시장에서 에코프로의 인기가 매우 높았음을 감안할 때 1000대1이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구주 매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 기존 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은 없습니다. 이번 공모는 100%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는 신주 모집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수요 증가에 따라 2차 전지의 수요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양극재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양극재 수요가 늘어나면 전구체 수요도 늘어나고 당연히 시장 규모도 커질 것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에코프로 그룹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CNG,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로 순환되는 최적의 사이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27년 에코프로의 적정 가치가 6조 7,810억 원으로 추정된 것을 감안할 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공모는 꼭 해볼 만한 공모인 것 같습니다. 청약 전일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 결과 발표를 통해 공모가가 확정이 되고 그때 확정된 정보와 이후 변경되는 정보를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세 곳으로 진행됩니다. 최종 경쟁률의 차이가 매우 적을 수 있지만 혹시 모르니 모든 증권사를 개설하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상장일 기준가가 공모가 46,000원이 되고 상한가 400%는 18만 4천원, 하한가 60%는 27,600원입니다. 청약하실 분들, 배정받으실 분들을 위해 최상의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